2013년 4월 95세 고령의 한 독일 여성이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려 7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비밀을 세상에 털어놓았습니다. 마고 벨크. 그녀는 히틀러가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보았던 15명의 검식관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히틀러가 독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명 히틀러의 기미상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스파이를 통해 히틀러에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먹이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먹고 히틀러의 공격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벨크에게 큰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의 작가 로셀라 포스토리노는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의 일부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1943년 독일의 베를린은 계속되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이 폭격을 피해 베를린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자 자우어. 로자는 동프로이센의 그로스파르치라는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그녀의 남편 그레고어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어는 전쟁이 시작되자 자원 입대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시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로자가 이곳에 온 지 일주일 되던 날, 회녹색 제복 차림의 남자 2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친위대원이었습니다. 로자 자우어인가? 총통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시오. 그들이 말하는 총통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로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히틀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금발머리가 무성한 순수 아리아 혈통의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로자는 히틀러의 시식가로 선발되었습니다. 나치 친위대원들은 다음날 오전 8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곤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위대원은 히틀러의 개인 동부전선 지휘본부, 일명 늑대소굴이란 의미의 볼프스 산채로 로자를 데려갔습니다. 참고로 히틀러의 별명이 늑대입니다. 과거 학교였던 곳을 병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간 로자는 친위대원들에게 구석구석 몸수색부터 당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한 로자. 그곳에는 로자를 포함한 10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임무는 히틀러의 식탁에 올라갈 음식들을 미리 맛보는 것. 오전 10시, 과일과 우유로 구성된 간단한 아침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그녀들의 본격적인 임무인 점심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로자 앞에는 버터로 볶아 맛을 낸 줄기콩 요리가 놓여졌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요리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로자는 주변을 둘러봤고 맞은편에 앉은 소녀의 접시에 완두콩과 쌀로 만든 요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2명 정도씩 그룹을 지어 그룹마다 각기 다른 메뉴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자는 서로 다른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검증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먹어. 권유보다는 강하고 명령보다는 부드러운 어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쟁 중이라 좀처럼 먹기 힘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음식을 쉽게 입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로자 역시 호흡이 빨라졌고 함께 앉아있는 여성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라니까? 로자는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줄기콩 하나를 입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머리 꼭대기부터 손끝, 발끝까지 피가 한 번에 확 돌더니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다른 여성 9도 묵묵히 음식을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입 다물고 앉아 있어라.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독이 체내에 빠르게 퍼질 것이다. 얘기를 마친 나치 친위대원은 로자를 포함한 10명의 여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 동안 로자는 삶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면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곳에 있는 다른 여성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니라는 한 여성이 갑자기 구역질을 하더니 먹은 것을 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위대원들은 급히 뛰쳐나가 주방장을 불러내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다행히 레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포만감이 익숙치 않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점심 대기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나치의 통근버스가 다시 각자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 5시, 로자는 히틀러의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늑대소굴로 불려왔습니다. 로자의 의사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를 위해 일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모든 독일인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불려온 여성 중에는 히틀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여성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그들을 광신도들이라 불렀습니다.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파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녀들 모두 독이 든 음식을 먹다 죽을지도 모르는 나치의 모르모트 신세였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물맛이 이상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하나같이 구토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 히틀러가 특히 좋아하던 파킹엔이라는 건강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후 대기 시간까지 끝나면 로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몽은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로자는 히틀러가 살아있는 한 언젠간 자신이 독을 먹고 죽을 것이며, 반대로 히틀러가 전쟁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나치를 도왔다는 죄로 처형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히틀러의 시식가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1944년 유일한 생존자인 마고 벨크는 독일이 소련의 공세에 밀리던 상황에서 한 나치 친위대원의 도움을 받아 베를린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를린이 소련에게 점령되면서 소련군에게 끌려간 벨크는 소련군에게 14일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의 시간이 흐른 2013년에서야 나치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벨크는 1년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